네,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특징과 객체지향 설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의존집을 사용하면 객체지향 특징을 잘 지킬 수 있으며 쉽게 객체지향 설계를 만족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객체지향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객체지향 설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객체지향 특징은 캡슐화, 추상화, 상속, 다양성이 있어요. 캡슐화부터 알아볼게요. 캡슐화는 객체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데이터 접근과 조작 방법을 제한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무분별한 데이터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클래스에 정의된 속성들과 기능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부분만 외부로 노출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캡슐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코드를 볼게요. 이 계좌번호와 잔고를 가지고 있는 뱅크 어카운터인데 이 두 필드를 둘 다 퍼블릭으로 해서 이제 보호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메인 메서드에서는 생성자나 세터를 사용하지 않고 필드에 직접 접근해서 값을 수정하고 있어요. 위의 코드처럼 필드에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게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잔고는 0원보다 적을 수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증 로직이 없어서 잘못된 값을 할당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여기 메서드가 따로 없는데 만약 입출금 로직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는 이 입출금 메서드를 통해서만 값을 수정하도록 의도했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필드에 직접 접근해서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캡슐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고 그리고 이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수정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만약 0원보다 작게 될 경우에는 예외를 던지도록 처리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메서드를 돌려보면 잔고가 0원이 되므로 예외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이 코드처럼 뱅크 어카운트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생성자와 입출금 메서드만 사용하도록 열어놓는다면 외부에서 필드를 수정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을 강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필드 접근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개발자의 의도대로 메서드를 사용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캡슐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추상화예요. 추상화는 여러 객체들에서 공통되는 기능이 있다면 이를 지출하여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차, 오토바이, 비행기는 전부 사람이 타고 이동 가능하다는 공통된 기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동수단이라는 걸로 추상화할 수 있죠. 이처럼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묶은 것처럼 추상화는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타고 움직일 수 있다가 중요한 거니까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숨길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상속이에요. 상속은 추상화된 개념을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이에요. 기존의 클래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새로운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생성하는 형태로 기존의 클래스의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받고 추가로 새로운 속성과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구현해서 이런 트럭 같은 밴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자동차 뭐 경찰차나 트럭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여러 타입의 자동차들을 생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특징은 다양성인데요. 다양성은 한 객체가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상위 타입의 객체로 하위 타입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선 추상화 상속으로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사용자가 전화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떤 전화기를 사용해도 세부적인 내용을 다를 수 있겠지만 전화를 한다는 공통 기능은 이제 모두 이 전화기가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전화기의 역할과 구현을 분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의 공통된 역할들을 이 전화기라는 걸로 꼭 이 구현체들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죠. 이처럼 역할과 구현을 분리하면은 사용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역할만 알고 구현체들의 내부 구조를 몰라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구현체들이 변경되더라도 클라이언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구현체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은 이 객체지향 설계예요. 객체지향 설계의 원칙은 솔리드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솔리드 원칙은 이렇게 앞글자 하나씩 따서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우선 단일 책임 원칙이에요.
한 클래스는 단 한 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은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한 클래스가 여러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내부를 수정하기도 어렵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한 클래스에 하나의 책임만 가지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방 패드 원칙은 확장에는 열려 있어야 하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으로 새로운 기능을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 있어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자식 클래스는 언제나 부모 클래스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확장만 수행해야겠죠. 만약 부모 클래스의 기능이나 개념을 수정하게 된다면, 이 자식 클래스에서 수정하게 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터페이스 여러 개가 범용 인터페이스 하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는 메서드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건데요. 만약 전자제품이라는 거대한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보단 이제 컴퓨터 인터페이스, 전화기 인터페이스 등 이렇게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메서드가 포함된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의존 역전 원칙인데요. 구현 클래스에 의존하지 말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역할에 의존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이거 보시면 이런 다양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의존 역전 원칙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역할을 의존하고 있죠. 이 구현체들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